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 넥스트 테슬라라고 불리는 니콜라의 주가가 폭등했습니다. 니콜라 효과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정말 엄청난 관심입니다. 국내 투자자분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셔서 이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과 투자 포인트를 같이 짚어보고 관련 주식들도 살펴보겠습니다. 니콜라 주가가 초단기간에 2배 이상 올랐습니다.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어서 거래량도 엄청나고 우리나라에서도 쉽게 거래가 가능합니다. 니콜라 홈페이지 대문 사진입니다. 3가지 사업을 하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직 하고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주가가 오르는 기업은 투자건 트레이딩이건 아니면 투기이건 간에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엄청난 미래가치에 대한 기대로 올랐다고 보여집니다. 이 회사의 미래는 어떠한지 낱낱이 살펴보겠습니다. 누구나 그럴듯한 계획을 갖고 있죠. 한번 실현 가능한지 같이 보실게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니콜라는 전에 없던 수소트럭을 만들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전기차와 수소차에 대해 잠깐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전기차는 단거리, 승용차에, 수소차는 장거리, 대형차에 적합합니다. 바로 배터리 무게와 부피 때문인데요. 전기차는 배터리 기술이 아직 장거리를 뛰기에는 부족한데 반해 수소차는 수소 탱크만 키우면 되기 때문입니다. 트럭의 모델을 보면 미국형, 유럽형이 보입니다. 전 세계에 비즈니스를 하겠다는 계획이 엿보입니다. 비즈니스 모델은 리스입니다. 여기 설명을 보면 컴플리트 리징 프로그램, TCO라 불리는 토탈 코스트 오브 오너십, 연료비의 오르내림과 상관없이 70만 마일, 그러니까 100만 킬로미터 또는 84개월 리스 기간으로 차값과 정비 수리 비용, 연료 비용까지 다 합해서 소비자의 총 코스트를 낮추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고객이 트럭을 운전하는 분인 겁니다. 제가 트럭을 운전하고 있다면 다음 3가지 질문을 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적재 용량은 충분한지입니다. 트럭은 적재 용량이 중요합니다. 수소차이다 보니 적재 용량은 충분히 나오게 잘 디자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충전소가 얼마나, 어디에 있는가입니다. 트럭 특성상 충전소가 전국 방방곡곡에 있을 필요는 없지만 중요한 거점마다 있어야 하는데 이게 있는가입니다. 마지막 질문은 그래서 리스 가격은 얼만가입니다. 정말 광고처럼 다 포함한 가격인지 추가 비용은 없는지 확인하고 그리고 현재 내가 내고 있는 차량의 총 비용, 감가상각비, 유지비, 유류비, 보험료와 비교할 것입니다. 적재 용량은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충전소와 리스 가격에 대해 예상해 보겠습니다. 수소 충전소에서 수소차에 수소를 공급하려면 수소를 어디에서 가져와서 수소 충전소에 충전하거나 아니면 수소 충전소에서 수소를 자체 생산해야 합니다. 납사나 내추럴 가스를 개질하는 공장에서 수소를 생산해서 탱크로리로 수소를 각 충전소까지 실어 나를 수가 있는데 한 번에 많이 나르려면 부피가 작은 액체로 실어 날라야 합니다. 수소기체의 부피는 액체 대비 800배나 됩니다. 하지만 수소는 마이너스 252.87도 보다 낮아야 하니 액화가 어렵습니다. 액화 기술은 있지만 많이 비쌉니다. 그래서 콜럼버스 우주왕복선이나 우주로켓의 연료로만 쓰이는 것이죠. 기체는 부피가 크다 보니 수소 발전소에서 충전소까지 운송 비용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니콜라의 방안은 충전소에서 수소를 생산하자는 것입니다. 그것도 태양광을 이용해서 말이죠. 물을 전기분해해서 수소를 생산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수전의 방식이라 불리며 이미 검증된 생산 방식입니다. 한화가 자주 언급되는 이유가 이 태양광 설비를 한화가 공급한다고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태양광 시스템은 비용이 높죠. 초기 설치 비용도 높고 전지 패널의 낮은 수율과 수명으로 운영 비용도 높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수전의 방식은 수소를 생산하는 방법 중 가장 친환경적이라 알려졌지만 가장 비싼 방법이기도 합니다. 수소 인프라 구축을 위한 수소 스테이션은 단기적으로 구축할 수 있는 기술이 아니라고 알려져 왔습니다. 기술의 신뢰성, 그리고 기술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각 핵심 요소 기술의 연구 개발이 아직 진행 중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 집 앞에 수소 충전소가 생기는 걸 주민들이 허락할까요? 미국같이 땅이 넓은 나라는 비교적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니콜라는 충전 및 보수 유지를 할 수 있는 엄청 큰 스테이션을 지어서 규모의 경제를 노리려는 것 같습니다. 이런 충전소를 700개를 지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현재 국내에서는 30개의 수소 충전소가 있고 3년 내에 전국 310개소의 충전소를 구축할 방침입니다. 니콜라의 스테이션 건설 비용은 가늠하기 어렵지만 국내 충전소의 경우 하루 승용차 20대를 충전하는 기준으로 약 20억 정도의 비용이 듭니다. 니콜라는 넬의 일렉트로라이저, 그러니까 수소를 전기분해할 수 있는 설비를 오더한다고 밝혔습니다. 넬은 노르웨이 회사로 이 분야에 꽤 알려져 있는 기업이고 우리나라에도 법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수소 충전소 구축을 위한 스페셜 퍼포즈 컴퍼니 특수목적법인 하이넷의 일원입니다. 넬의 주가도 확인해보니 시원하게 올랐습니다. 노르웨이에 상장되어 있어서 접근성은 떨어지지만요. 하이넷의 자본을 투입한 참여업체 13개를 보면 대부분 상장업체입니다. 니콜라로 인해 다시금 주목을 받을 것 같습니다. 1대 주주는 한국가스공사, 2대 주주는 현대차, 그리고 프랑스 갸그 20의 한 회사인 에어리퀴드, 이외에 알만한 국내 기업들이 참여하였습니다. 이런 생소한 비즈니스 모델을 들고 나온 회사를 투자하기 전에 다음 3가지 질문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인가? 진입장벽이 높은가? 상업적으로 실현 가능한가?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아주 먼 미래 얘기일 수는 있겠지만 만약 자동차 배터리 기술이 급발전해서 적은 배터리로도 수소자동차만큼 장거리를 갈 수 있다면 전기차는 수소차를 잠식할 것입니다. 전기차가 전체 공급사슬 측면에서 볼 때 에너지 효율이 더 높고 충전시설 비용 등도 훨씬 낮기 때문입니다. 물론 엄청난 하이브리드 기술을 가진 토요타가 수소차에 올인한 것을 보면 이런 세상이 안 올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한 생각입니다. 비즈니스 모델을 구현시키기 위해 필요한 수소 스테이션이 전국 거점에 구축된다면 엄청난 경제적 혜자입니다. 높은 진입장벽으로 경쟁 우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에 대한 생각은 수소차는 이미 생산되고 있으니 만들 수는 있을 것입니다. 다만 테슬라가 초기에 겪었듯이 생산관리,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 등의 노하우가 없으니 초기에는 다소간의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수소차 자체의 경쟁력을 보면 연료비를 주행거리로 나눈 값, 즉 단위 비용 측면에서 수소는 기본적으로 정부 보조금 없이는 기름보다 비쌉니다. 정부 정책에 비즈니스의 성사가 달렸다는 것, 비즈니스가 어떤 외부 변수에 의존한다는 것은 리스크입니다. 그리고 온사이트에서 태양광으로 물을 전기분해해서 수소를 만드는 게 채산성이 과연 나올지 의문입니다. 아무튼 제품과 비즈니스 모델을 보면 가히 혁신적입니다. 다르게 보면 상업적으로 검증이 안 된 프로세스의 집합체입니다. 개인적으로 볼 때 지금은 트레이딩을 하긴 너무 어려운 때이고 그렇다고 투자를 하기에도 정량적 가치 없이 정성적 가치에만 의존해야 하니 애매합니다. 이런 기업을 이러한 시기에 매수하는 것은 내 상식에 비추어 볼 때 이건 될 것 같다라는 느낌이 오면 감당할 만한 금액을 투자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투자와 트레이딩 모두 기업과 그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을 알아야 수익을 낼 확률이 높습니다. 앞으로도 리치투게더TV와 함께 양질의 좋은 정보를 무료로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